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담고 또 담았고 증권사 HTS 화면에는 초록불보다 빨간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30%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은 이미 7,000피, 1만피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바로 그 시각, 5월 4일 저녁 8시 40분,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나무호, 호르무즈 해협 안쪽, UAE 우말쿠아이낭 인근 해역에 조용히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그 배의 기관실 자연에서 선원들이 표현한 대로 쿵하는 원인모를 폭발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한국익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화재도 진압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두 가지 뉴스를 동시에 놓고 보십시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한국 선박 피격. 이 두 뉴스가 같은 날 같은 지구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배에 실린 화물 목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나무호에 실린 화물의 양은 얼마였을까요? 제로입니다. 이 배는 아무것도 싣지 않은 공선, 빈배였습니다. 화물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냥 정박해 있는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빈배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노린 것이 화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해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보고 있는 분들, 특히 방산주 수익에 취해 있는 분들, 오늘 영상 절대 끄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체스판 위에 올려진 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체스판 위에서 우리 돈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명 아래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민간 선박들을 구나무로 호위해 탈출시키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신들의 해협 통제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공격했다가는 전쟁이 확전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선택한 카드가 무엇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아닌 제3국의 선박, 그것도 빈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인명피해 없이 메시지만 보냅니다. 나는 아직 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편에 서는 나라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 페트아 공뿔리의 문법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약 5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직접 관련 없는 나라들의 선박을 공격했다며 이제는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볍게 읽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지금 한국의 참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선박이 피격된 것을 명분 삼아서요. 우리가 이란에게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레버리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기의 비용은 늘 위기를 만든 자가 아니라 위기의 주변에 있던 자가 치른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비용을 치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이 나무호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이 총 26척입니다. 그 26척 중 단 한 척도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26척 안에 우리 선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6척을 묶어두고 있는 이 상황이 국제 원자재 시장과 해운운임, 국내 물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구성하는 핵심 쟁점 4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언론이 아무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변수를 여러분께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피격인가 기체 결함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란의 소행이라는 방향으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근거는 3가지입니다. 선원들의 증언입니다. 기관실 자연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선박 내부 기계 결함이라면 보통 진동이나 냄새, 연기가 먼저 감지됩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선체에 충격을 가한 것과 같은 즉각적인 둔탁한 폭발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단서입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개시된 바로 그날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해협 통제권에 정면 도전하는 작전을 시작한 첫날, 이란이 통제하는 구역 안에서 한국 선박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트럼프의 즉각적인 발언입니다. 폭발 발생 약 5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 관련 없는 나라들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폭발 원인에 대한 첩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반응은 극히 신중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을 지목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중함이 단순히 증거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계산된 침묵인지가 앞으로 한국이 어떤 외교적 포지션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 프로젝트 프리덤의 진짜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름을 붙인 이 작전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호르무즈 안에 갇혀있는 배들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이후 다양한 국적의 선박 수백 척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페르시아만 안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운반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규모는 하루 약 1,3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전 세계의 일일 석유 소비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봉쇄 개시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근 집계된 누적 공급 차질 규모만 5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군함과 군 용기를 동원해 민간 선박을 호위하며 강제로 해협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프로젝트 프리덤의 골자입니다. 실제로 작전 당일 미국 상선 2척이 미군 호위 아래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동시에 미군은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호위함이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고 주장했고 미군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국 선박이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숫자로 보는 에너지 시장의 공포입니다. 남우호 사건이 터진 뒤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치로 봅시다. 브렌트유는 4월 30일 기준 배럴당 118달러를 넘어섰으며 장마감 후 거래에서는 1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즉 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WTI도 배럴당 107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70원에서 80원가량 오릅니다. 지금 전쟁 이전 기준가인 70달러와 현재 120달러를 비교하면 50달러가 올랐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리터당 약 350원에서 400원의 기름값이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고 이것은 택배비, 배달비, 장바구니 물가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여기에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는 이미 한국 노선에 긴급 유류활종료를 35% 인상한 상태입니다. 수출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값은 어떨까요? 온스당 4,500달러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최고치였던 4,780달러에서 연준 금리 동결 이후 일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금값이 이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 사태를 단기 해프닝이 아닌 장기 긴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이 오른다는 것은 쉽게 말해 전 세계의 큰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피신한다는 뜻입니다. 금은 맛집 앞 줄이 길수록 맛있는 집이라고 증명되듯 그 줄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4월 한 달 상승률 30%로 글로벌 1위. 이 기묘한 동행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남우호에는 화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숨겨진 뇌관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배가 실어 나르는 전략적 물자, 즉 원유나 무기나 군수품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배가 달고 있는 국기, 즉 국가 그 자체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남우호에는 화물이 없었습니다. 실을 물자도 없는 빈배였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은 이유는 단 하나, 이 배가 한국 선박이라는 사실 자체를 겨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 맞다면 이란이 노린 것은 석유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이 수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혹은 미국의 작전에 동참하면 다음은 더 큰 배가 된다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합류해야 할 때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3월에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프랑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참여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강한 실망감을 표출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폭발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설득할 레버리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셈입니다. 우리 선박이 공격받았으니 이제 명분도 생겼다.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도 적으로 돌릴 수 없는 외교적 딜레마에 완전히 끼어 있습니다. 이란을 자극하면 호르무즈 안에 갇힌 나머지의 25척의 선박이 위험해집니다.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깁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체스판 위에 대한민국이 놓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진짜 본질입니다. 네 번째 쟁점, 코스피 최고치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속에서 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입니까?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논리적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고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K방산입니다. 전쟁이 날수록 무기는 팔립니다. UAE는 이미 한국에 천궁2 추가 도입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단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쟁이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주문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AI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전쟁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도 AI는 멈추지 않고 AI가 멈추지 않으면 반도체 수요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반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스피 최고치가 나오면 더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다른 신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월 증시는 소위 전약 후강, 즉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후반에야 반등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라는 변수가 유가와 물가를 통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코스피 고점에서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는 시나리오 분석을 마친 뒤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전개될 3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가, 환율, 유가가 각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협상 타결과 해협 개방입니다. 이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돌파구가 생기고 이란이 핵 관련 합의를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결말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협상 테이블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란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폐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전쟁 개시 직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협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척하면서 물밑에서는 출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대로 급락할 것입니다. 해협 봉쇄 이전 수준인 70달러대까지 회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어들고 수출 물류 정상화로 경상수지가 빠르게 개선됩니다. 코스피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며 7,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현실화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안정되거나 소폭 하락하며 달러 강세 압박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낙폭이 큰 내수 소비주와 항공주, 해운주가 반등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지금 시장이 몇 %로 보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에너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시장은 이 시나리오에 약 30에서 35%의 확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나리오 B, 긴장 고조와 한국의 참전 결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나무호 사건 이후 이란이 추가 공격을 감행하고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혹은 미국의 압박이 극에 달해 한국 정부가 결국 프로젝트 프리덤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이란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전선으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안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 25척 전체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50달러에서 170달러 선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200달러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000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이것이 소비 위축과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코스피는 방산주와 정유주가 버텨주더라도 전체 지수는 급락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주, 여행주, 자동차주, 내수 소비주의 낙폭이 극심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 약 25에서 30%로 추정됩니다. 낮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C, 현재 교착 상태의 장기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도 타결하지 못하고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지도 않은 채 지금과 같은 긴장 상태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나무호 같은 산발적인 공격이 반복되지만 인명피해는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해협은 미군의 호위 아래 일부 선박만 통과하는 반쪽짜리 운영 상태가 지속됩니다. 현재 가장 높은 확률로 점쳐지는 시나리오이며 시장은 이미 이 상태를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130달러 사이의 높은 박스권에 머무를 것입니다. 유가가 이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미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함께 후퇴시킵니다. 대출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뜻입니다. 코스피는 방산과 반도체가 버텨주며 고점을 유지하는 척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업종 간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방산주와 에너지주, AI 반도체주는 계속 올라가는데 항공, 여행, 소비재, 중소형 제조업은 조용히 무너지는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됩니다. 금값은 온스당 4,500달러 안팎에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며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나리오 A가 오면 파티입니다. 시나리오 B가 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장 높은 확률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시나리오 C, 즉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코스피 최고치를 보고 흥분해서 단일 업종에 몰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버티는 투자자는 지금 이 불확실성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해지 수단을 갖춰둔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가장 날카로운 질문 3가지를 직접 던지고 명쾌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취해야 할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사도 괜찮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매우 편중된 상승입니다. 방산주와 AI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나머지 업종들은 조용히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오른 게 아니라 특정 섹터가 지수를 들어올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로 비유하면 한강뷰 최상층 펜트하우스만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지하 1층 반지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단지 평균 집값이 오른 것을 보고 반지하를 비싼 값에 사는 격입니다. 둘째, 5월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야 할 달입니다. 셀인 메이라는 오래된 시장 격언이 허투루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4월의 강한 상승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달이 5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호르무즈 변수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코스피가 추가로 오를 연료가 약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피 전체 지수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업종별 선택적 접근이 훨씬 현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방산주는 지금 팔아야 합니까? 더 가야 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방산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꽤 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루에 5%씩 오르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아야 할까요? 더 들고 가야 할까요?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주를 지금 전량 매도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UAE의 천궁2 추가 요청,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K방산 구매 예약,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 흐름은 단기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친 수주 파이프라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주가에는 이미 상당한 기대가 반영돼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갑자기 협상이 타결되거나 휴전 소식이 들린다면 방산주는 단기 급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는 전략은 전량 보유도 전량 매도도 아닙니다. 수익이 크게 난 분이라면 보유 물량의 30에서 40% 정도를 이익 실현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부분 매도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협상 타결로 주가가 빠질 때 타격을 줄이면서 긴장 고조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수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욕심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당장 뭘 사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답변이 이것이라는 걸 압니다. 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기반한 전략적 방향성입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시나리오 C, 즉 교착 상태의 장기화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면 지금 이 시각 취해야 할 포지션은 크게 4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해지입니다.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서 국내 정유주는 단기적으로 재고평가 이익을 누립니다. 원유를 미리 사뒀던 정유사들이 유가가 오를수록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물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 배치해두는 것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금 관련 자산의 소량 편입입니다. 금은 지금 교착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금을 사기 어려운 분들은 금 관련 ETF를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내외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악재가 터졌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낙폭을 줄여주는 완충제입니다. 세 번째, AI 반도체 비중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도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호르무즈 변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 종목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비중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구간이 5월 초중반 때 나올 수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으로 평단가를 낮출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항공주와 여행주는 지금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매도 혹은 관망 포지션입니다. 항공사들은 유가가 오를수록 연료비가 폭증합니다. 호르무즈 긴장이 지속되는 한 이 업종의 실적은 구조적으로 악화됩니다. 코스피 전체가 오를 때 항공주와 여행주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업종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직 늦지 않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큰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재편, 미국의 동맹 전략 재조정, 그리고 그 한복판에 놓인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적 포지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교차하는 역사적 변곡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를 잘하려면 공포에 질려 전부 팔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한 방향으로 몰빵하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시장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고요. 지금 코스피 최고치에 시장이 탐욕스러운 동시에 호르무즈 공격에 공포가 섞여있는 복잡한 감정 상태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현실화될 것 같으십니까? 댓글에 ABC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몇 % 수익이 나셨는지, 얼마를 이익 실현할 예정인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한미 외교당국의 공식 입장과 이란 측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가 시나리오 확률을 업데이트한 긴급 영상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